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벌써 3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월요일이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요.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헤아릴 측. 우리가 보통 이 글자는 뭐 예측하다, 아니면 뭐 측량하다, 치고기, 뭐 측정하다, 계측하다, 관측하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물의 넓이와 깊이 이런 거를 일정한 법칙, 우리 뒤에 있는 거 이거는 법칙칙 그러잖아요. 그죠? 법칙칙. 그러니까 어떤 뭐 규칙이라든 이런 거. 그러면은 어떤 물의 넓이와 깊이를 이게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측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랬었을 때 이거는 뒤에 법칙칙은 다른 말로 또 고찍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기역 아니면 초성과 종성, 사실 음을 빌려진 형성 문자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을 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종대왕 때 발명된 거잖아요. 그죠? 그 비가 내렸을 때 얼마나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장영실이랑 뭐 같이 해서 뭐 이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치고기 할 때 할 때 이제 이 헤아릴 칙자를 쓰는데 회의 문자로 해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깊이와 어떤 넓이 이런 거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잰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그 잴 때 그것이 똑같아야지 어느 지방은 이만한 걸 기본으로 어느 지방은 이렇게 조그만 걸 기본으로 이러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규칙에 맞게 법칙에 따라서 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가할 한. 이 한가할 한은 다른 말로 막을 한이라고도 해요. 보통 한가할 한 그러면은 여기 달월이 나무목 말고 달월이 있는데 이것도 한가할 한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망중한을 할 때 그러니까 바쁠망자에 요거는 이질망이고 그다음에 바쁠망자 이렇게 생긴 게 요거는 바쁠망.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요거는 이질망. 그러면 망중한 그러면 바쁜 가운데 잠시 여유로움, 짬을 낼 때 망중한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뭐 한가롭다, 한산하다, 한적하다, 뭐 한량, 뭐 이 할 일 없이 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은 한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쓰는데 본래는 여기 나무목이 나와 있잖아요. 문이 나와 있고 대문을 이렇게 딱 가로막는 그 문지방을 이제 말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가로막는다는 거 뭐냐면 이 두 대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게 딱 고정되게 딱 멈춰야 되니까 밑에 문지방을 딱 달아서 그 이상은 넘어오지 않게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대문을 이렇게 양쪽 문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안 열리게끔 이렇게 딱 밑에 아랫부분에 왜 우리가 그 문지방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그 나무목의 의미는 그 문지방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지방을 갖다가 가로질러 놓고 문을 이제 닫아버리면 사람의 왕래가 없잖아요. 왕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집에 혼자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한가롭게 여유롭게 혼자서 이제 출입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 어떤 한가하게 지내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이게 그 가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막 이러면은 들어가서 뭘 이렇게 사게 되는데 딱 닫혀 있으면 열고 들어가기도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문이 이게 이때 여기 그 문지방이 딱 이게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빗장이 있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에 출입이 없다 보니까 한가롭다, 여유롭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이게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망중한 할 때 요거랑 바쁠망이랑은 이제 상대가 되는 거고 바쁘다는 거는 뭐 어떤 여유로움, 짬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널널이 노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랬었을 때 이거는 또 제가 쓴 거는 마음심이 왼쪽에 나오면은 이렇게 바쁠망이고 밑에 오면은 이질망, 뭐 건망증 할 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돌아볼 고.
돌아볼 고.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품팔고 아니면 품살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왜 물리칠각 전번에 했을 때도 이거는 물리칠각 그러지만은 또 상대 쪽으로 내가 만약에 저걸 물리치러 간다 그러면 물리칠각이지만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퇴각하라 물러나라 하면은 그 사람은 물러날 각이 되는 거고, 이것도 품팔고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인부를 뭐 돈을 주고 산다, 고용한다. 그러면 나는 품을 사는 거고 그 품을 파는 거야.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일을 하기엔 품 판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돌아볼 거에서 이거는 품 팔고 아니면 품 살 건데, 다른 또 뜻이 뭐가 있냐면 이 글자 하나만 놓고 보면은 머슴고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이름고, 여기 새추가 있잖아요. 그죠? 새 이름고. 그러면 새 이름이면은 또 여기에 집호가 나왔어요. 이건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노는 새. 다른 말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새 이름고 그러는데, 새 이름고 그랬었을 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새 이름은 뭐냐면 비둘기, 이 종류를 말하는 거야. 집 근처에 늘 있는 그 비둘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비둘기는 우리가 가도 뭐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럼 이 자체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머슴, 이게 다른 말로 머슴고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슴이 주인의 부름에, 이거는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를 돌린다. 그러니까 부르는 쪽으로 돌려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머슴이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부르면 이게 돌아보잖아요. 부른 쪽으로 돌아봤을 때 그 돌아볼 고란 뜻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주인의 일을 이 하인이 돌본다 이런 뜻도 있고, 그때 이 고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명 대신 뭐 아니면 무슨 회사에 뭐 고문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고명 대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서라든지 황보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성산문이라든지 뭐 박팽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명 대신이라는 게 한마디로 어떤 임금의 그 유언을 어떤 그 세자에게 어떤 나라 일을 이제 뒷일을 맡길 때 신하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자를 부탁한다.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문종 같은 경우에도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문종의 몸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그 손자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자 옆에는 바람막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내 손자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언을 받드는 그 신하를 고명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 이 글자에다가 명은 목숨 명자 써서 고명 대신 큰 대자에다 신하 신자 쓰면 되고요. 그럴 때 돌아볼 고, 이제 이 글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월요일 날 이제 그 한 두 자는 좀 쉬워도 또 이게 돌아볼 거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 내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